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5인 미만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전체 80% 정도 됩니다. 노동자 숫자는 전체 27%나 되는 거죠.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 이상이 5인 미만 노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통계 보면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제조업 순입니다. 여성들도 많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약자나 빈곤층과 겹쳐 있기도 하죠. 청년 노동자들도 알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이런 곳에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한테는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이 크게 없어요. 말은 정규직인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노조도 없다 보니까 권리를 찾는 대신 이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죠. 민주노총이 작년에 실태조사 했어요. 이런 잦은 이직이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청년들이 첫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곳도 이런 곳들이죠. 5인 미만 사업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음식점이나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법률사무소, 학원, 작은 병원, 프랜차이즈, 아주 작은 재활용 공장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자금력이 상당한 수준인 곳도 많아요. 규모가 작다고 다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단지 사업장 규모만을 갖고 법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전혀 근거 없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11조는요, 5인 미만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못 박아놓은 법이에요. 그리고 이 시행령을 통해서 이 중 뭐뭐는 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대표적으로 쉴 권리가 통으로 빠져 있습니다. 일단 연장근로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52시간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죠. 연장, 휴일, 야간근로 수당도 없습니다. 시간을 넘겨서 일해도 일한 만큼 안 주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유급휴일에서도 제외가 되고요. 연차 휴가도 법적으로 보장을 안 해줍니다. 사장님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 관심이 많았던 휴업수당, 그것도 5인 미만은 적용이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적용이 안 되죠. 하지만 알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거의 붙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더 해결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항의라도 해보고 그러다가 해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너는 5인 미만에서 일했으니까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다퉈볼 기회, 국가기관에 요청해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끝나는 거죠. 100번 양보를 해서 영세사업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을 골라서 보호하지 않는 법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죠. 왜 5명인가? 이거는 아무 기준이 없어요, 진짜. 자의적이고 관행적인 거예요. 언론 취재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 관계자가 3명이나 7명은 좀 이상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직원 수가 적으면 사업주 형편이 안 좋을 테니까 그냥 예외로 해주자, 이런 식인 거죠. 사용자들의 편법을 보면 큰 사업체를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장으로 둔갑시키고 내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법을 회피하죠. 이게 바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성행을 할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사실 무법지대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만한 게 없겠죠. 또 한편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화된 하청 구조가 있어요. 그 맨 아래에 깔려 있는 게 이런 작은 사업장이고 여기에서 이런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강요하거나 강매시키거나 매출 실적, 갑질, 이런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납품 단가를 후려치기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원청회사가 30만 원 하는 물건의 납품 단가를 5만 원으로 정해서 하청에서는 뺄 게 노동자 임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의 하청, 맨 아래 노동자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문제가 영세사업장 지불 능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세사업장이 어렵다면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겠죠. 그리고 대기업 횡포를 막고 부담을 줄여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노동자의 권리와 대립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정이 되고요. 70년 동안 사회가 쭉 변화하면서 적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거나 바뀌었어요. 5인 미만을 제외해야 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죠. ILO 협약같이 국제기준 그리고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 이런 문제에 비춰봐도 노동자가 결정할 수도 없는 사업장의 규모 문제 때문에 자기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라서 적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지 고용노동부가 2019년에 실태조사를 한 걸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의 60% 정도가 이미 우리는 주 40시간 하고 있고 연차 휴가나 가산임금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75% 정도 서명 근로계약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40시간을 적용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들도 굉장히 많았죠. 사실 현실이 물론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영세 사업장 부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우이거나 현실과 일부 맞지 않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해요. 5인 미만의 가장 많은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는 연차 휴가나 가산임금 같은 게 어렵다고 답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해서 5인 미만 전면 적용을 아예 안 해버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삭제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면 적용을 전제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미 최저임금법 같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법도 있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이 130만 개나 되는데 지금 근로감독관 숫자로는 감독이 안 될 거라고 핑계를 대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근로감독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고 350만 명을 차별받게 놔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5인 미만 차별을 철폐하려면 근로기준법 11조가 개정돼야 된다고 보죠. 하지만 법이 있다고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핵심은 노조할 권리에 있다고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사실 다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중소 영세 사업장, 작은 사업장이라고 보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노동조합,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절반이 넘었어요. 근데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서 노조가 있는 곳은 0.1%에 불과합니다. 권리의 무게도 딱 그만큼만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사장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냥 감수하고 다니다가 이직을 고민하는 거죠.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이직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직 대신 노조하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민주노총이 준비가 되어야겠죠. 부족하지만 민주노총이 꼭 함께 해야 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달에 전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공휴일법을 만들었는데요. 정작 5인 미만 노동자가 빠진 새빨간 거짓말이 된 거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제외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게 근로기준법 때문인데요. 이 법이 있는 한 언제나 법을 만들 때면 근로기준법이랑 충돌해. 그러니까 5인 미만은 제외하자.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모든 노동자들의 총파업입니다. 그리고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총파업이죠. 민주노총에 5인 미만 노동자가 있어?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만의 노조 아니야? 라고 하거나 보수 언론은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죠.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민주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해서 작은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권리 없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꾸준히 말하고 실천해 왔다는 거예요. 민주노총 간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댈 곳 없는 노동자들의 상담을 받고 현장에 달려가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파업에서 주요한 요구가 된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5인 미만 차별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 불평등을 상징하는 법제도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꼭 힘을 발휘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차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되는 거죠.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을 10만 국회 청원을 했어요.
근데 1년이 넘도록 국회는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확대 적용하는 거 하나 갖고도 만지작 하다가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곧 대선이 다가옵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약속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별은 안 된다. 차별적인 법을 바꿔야 한다. 국회라면 대선 후보라면 적어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과 함께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